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11월 30일 오늘이 말일이에요. 내일부터는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로 들어갑니다. 12월이 되는데요. 참 날씨도 차갑고 정치판도 뭐 같고 말이죠.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단독으로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원회를 단독 처리를 예산을 했습니다. 감액이 4조 1천억, 4조 1천억, 증액은 0원. 헌정사상 대한민국 국회가 생겨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민주당 야당 단독으로 4조 1천억을 삭감했다. 그 예산안이라는 거는요, 전년도에 정부가 한 예산안 쓴 거 있잖아요. 거기를 감안하고 또 그 전에도 또 이렇게 감안해서 그래서 몇 프로 증가를 시킨다든가 물가지수라든가 뭐 인건비 이런 게 많이 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 증액시킨다든가 아니면 그대로 맞춘다든가 아니면 조금 깎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짠다고 정부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 심의권이 정부 단독으로 하면 그 뭐 독재 정부가 되니까 국회에서 이제 그걸 감액하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정부의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예산을 쓰는 거고요. 근데 국회에서는 그걸 하나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서 걸러주기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잖아요. 심사하잖아요. 그게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사실 국회 전문가들이 정부만큼은 없지요. 더군다나 이번에 그 22대 국회에는요, 국회가 아니라 뭐 범죄 의혹만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꼭 조폭, 깡패 그런 집단 같고 말이죠. 왜 그러냐면요, 그냥 탄핵이고 특검이고 뭐고 그냥 예산이고 뭐고 그냥 마음대로 주물러요. 야당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고 그냥. 나 이걸 보면서요, 지금 이게 정말 국민의 대표 기관이 맞습니까, 여러분? 참나 답답하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요. 정말 정말 통탄합니다. 통탄해요. 저도요, 예산 같은 건 그저 잘못된 회산할 적에 많이 다뤄봤고 수치도 많이 다뤄봤죠. 그리고 지방의원 할 때도요, 시의원 할 때도 예산 많이 다뤄봤죠. 예산을 그 예산에 뭐 다루는데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저만큼 그렇게 그 수치에 받고 그 수치를 갖다 예산을 뭐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검토하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없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지방자치단체장 할 때도 예산 다뤄봤죠. 예. 근데요, 이건 무턱대고 이렇게 잘라내는 예산, 이건 보복성입니다. 보복성. 4조 1천억을 그 감액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부분이 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요? 검찰에 쓰는 예산 빡, 경찰에서 쓰는 그 특갈비 싹, 용산 대통령실에서 쓰는 거 싹, 감사원에서 쓰는 거 감사원 얘기하니까요. 지금 체제 감사원장이 있잖아요.
감사원장은 헌법기관입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헌법기관이고요. 감사원에서 하는 일은 아주 독단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부에 있는 그 부처에 대해서 어디든지 감사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감사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데를 조사를 해서 그 검찰한테 그 수사 의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감사원은 그 감사원 지금 현재 어디에요? 저기 그 경북 그 뒤에 그 산 밑에 서울에 거기에 그 감사원 있잖아요. 이게 감사원은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삼권, 입법, 행정, 사법,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삼권 분립인데 여기에 감사원이 있어서 사실상 사부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원도 헌법기관이고요. 그리고 감사원은 뭐 어느든지 정부 부처든지 뭐 사법부든지 어든지 문제가 있을 적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정치 중립입니다. 감사원에 있는 사람들은 임기가 딱딱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최재 그 감사원장이 있는데요. 최재 감사원장이 이번에 탄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깎아버리고 그리고 탄핵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탄핵을 한다고 그러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장을 탄핵을 하게 되면요. 결국 여러분들 전에 박근혜 대통령 지켜보셨지만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의결할 수 있겠죠. 뭐 정족수가 많으니까 192명 아니에요. 야당이. 그렇게 돼서 만약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 그럼 6개월 동안은 감사원장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럼 감사원장이 직무가 정지되면 그 산하에 있는 그 감사원에 있는 직원들이 감사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을 못 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 하죠. 지도자가 없으니까. 물론 대행자가 들어가서 또 감사원장 대행을 하겠지만요. 그 대행자가 문재인 정부 때 지명한 사람이 이제 제일 고령자가 대행자가 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대행대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꼼수를 누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런 감사원장은 지금 현재 야당의 말로는 탄핵하는 이유가 용산 대통령실을 옮길 적에 거기 예산 쓴 걸 정확히 감사를 안 했다는 이유하고 국회에 나와서 증언할 때 위증을 했다 그런 이유인데요. 실상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얘기를 내용을 들어보면요, 최재 감사원장이 들어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통계청의 통계 수치를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수사 의뢰했잖아요. 검찰에다가 통계 조작을 조작을 하게 되면요, 그건 다른 나라 외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통계만큼은 독립된 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확한 근거치를 만들어 가지고 통계를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걸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뭐 예산을 갖다가 덜 쓴 것도 하고 뭐 예산을 어떻게 저렇게 짧게 쓴 것도 하고 뭐 그 지표를 갖다가 줄여 가지고 하고 뭐 경기가 좋은 것처럼 나쁜데 좋은 것처럼 하고 말이죠.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면 이 사업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게 금융이 돈놀이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못합니다.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해외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기도 하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또 우리나라 기업을 투자하기도 하고 이런 데 대해서 그 나라의 통계를 보고 그 전문가 집단이
그 돈 가지고 움직이는 큰 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통계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뭐 원자력 그 수익 발생한 거 그것도 뭐 문제가 있다고 밝혀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복성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검찰 그때 특활비 그 특별히 정보비 특별히 그 경찰이 그거 왔다가 그 잘라버린 거는 이재명 그 조사하고 뭐하고 하는 거 이런 거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잘라버린 거 아니냐? 아니, 다 잘라버려. 이거는요 완전히 진짜 무식의 소치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만들고 정쟁으로 싸우는 건 정쟁으로 싸우고 사법부에서 조사받는 거는 죄나 범죄 의혹을 같이 말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조사받는 건 사법부에서 받는 건 받는 거지. 아니 이재명이 대표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조사하면 안 되고 난 죄가 없다. 난 그런 관계 없다. 나는 그거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 봐줘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뭐 공산주의예요? 무슨 공산당이에요? 공산주의예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범죄 의혹을 같이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고 그 조사한다 뭐한다 해서 중앙 중앙지검 이창수 중앙지검장 외 검사 3명을 또 탄핵을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탄핵을. 이게 말이죠.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가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가?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이게 정치판이고 이게 무슨 국회입니까? 여러분들도 좀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정부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했잖아요. 자기들도 해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평균치를 만들어서 예산은 뭐 일부 5%, 10% 뭐 저 감액한다. 그런 거는 또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늘려서 말이죠. 대개 정부 안을 해오면 대개의 경우는 정부 안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약간 가감해가지고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그게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예산 심의하는 기관의 본분입니다.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감정 처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예산을 4조 1천억이나 감액하면 정부가 일을 하려는 겁니까? 정부 문 닫으려는 겁니까? 감사원장을 갖다가 탄핵한다고 그러는데 탄핵을 하게 되면 감사원에 감사할 그 만통지명 기구가 감사를 하려는 겁니까? 말려는 겁니까? 그냥 엉망진창하고 그냥 거기서 뭐 저 빼먹고 헤쳐먹고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있어도 그냥 그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나라 좀 망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를 망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도대체가 우리나라 이거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있거나 뭐 정치권에 있거나 사법권에나 이 지금 정부에서 그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납세자들, 세금 난 사람들, 납세자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냥 완전히 독주를 해 그냥. 완전히 무슨 조자능이 헌칼 쓰듯이 하고 말이지. 망나니 그냥 칼춤 추듯이 막 잘라버려요 그냥. 이거는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뭐 하는 꼴입니까 이게. 본회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만 통과됐지 본회의에 대해서 이제 처리는 안 됐으니까 이제 본회의가 이제 12월 정기회가 12월 2일 날부터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여야가 합의해서 어떻게 또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정돼 갔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어떻게 한다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대표는 사법계 독립된 기구가 아니에요. 사법부에서 지금 현재 그 재판으로 거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걸 증인을 대고 못 대고 해가지고 그런 걸 다 검토해가지고 재판부에서 판결할 거 아니냐고요. 예? 지난번 같이 그렇게 이재명이 보호하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무죄. 아니 위증 한 사람은 유죄, 500만 원 벌금. 위증을 시킨 사람은 무죄. 그것도 했잖아요. 그 이재명이 보호하려고 그랬더니 그건 2심에 가면 뒤집힌다 그러니까 뒤집힐지 그대로 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여하튼 민주당 의원들 이 예산 가지고요 어느 한 사람을 말에 의해서 움직인다든지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정부에서 보복성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국가는요 개개인이 저기가 아니에요. 국회에 몇 명 없어도 돼요. 예? 그러나 국가 예산은 전 국민을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안이 제대로 조정이 돼야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받는 데 있잖아요. 도라든지 군이라든지 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그 교부금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가야 되는 거고 서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 같은 거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거가 다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예산이 통과돼서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무슨 화풀이 하듯이 무슨 한 사람 갖다가 갖다가 그냥 어거지로 왜 검사가 조사를 왜 그렇게 해서 왜 징역형을 때리게 만들어? 왜 여기만 해? 감사원에서 왜 그 조사에 덧들여?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보복성으로 하면은요, 이 나라는요 후진국입니다. 후진국, 아주 후진국입니다. 이 정치는 이렇게 후진인데요.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주 또 기쁜 일이 있어요. 정치는 이렇게 후진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도 보셨는지 모르지만요, 전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그 과학원인데서 국방과학원에서 LSAM이라고 하는 이 방어 미사일이죠. 방어 미사일. 그러니까 그 사드 같은 거. 여러분들 전에 상주에 사드 처리할 적에 그 사드가 무슨 전자파가 있느니 뭐가 있느니 위해가 있느니 무슨 참외에도 무슨 전자파가 세서 참외 먹으면 인체에 이렇게 했잖아요. 다 아주 그냥 국가를 망치는 놈들, 그 좌파에 있던 놈들, 그 놈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무해하다고 나왔잖아요. 그것도 감사원에서 밝혀낸 거 아니에요? 그게 무해하다. 근데요, 그 사드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적국에서 미사일을 쏩니다. 미사일을 쏘면 고고도 미사일 같은 거는요, 이 상층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상층권이에요. 그럼 상층권으로 올라가서 이게 턴하잖아요. 턴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적에는요, 이 상층권 내려올 때는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옵니다. 그 무게와 인력에 의해서. 그래서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을 적국에서 쏴가지고 이게 상층권을 올라가서 턴해서 내려올 적에 이쪽에 사드가 이 미사일을 맞추는 겁니다. 사드가 미사일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일 높을 때가 사드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천궁2 같은 것도 그 100%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3, 4세 지상에서 3, 40km 이때에 내려올 적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그 저기 미사일 적군의 미사일이 이 만약에 서울이나 대구나 이쪽 근방에 떨어지게 되면 파괴된다 하더라도 좀 그 파편 같은 게 날려니까 좀 다치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가장 좋은 것은 이걸 쏴서 상층권을 올라갈 적에 이쪽에서 맞히는 것이 지금 겁니다. 이게 사드가 이쪽까지 가야 고고도까지 가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만든 그 LCM이라는 거는요, 사드보는 좀 덜 올라갑니다. 이만큼 내릴 때입니다. 이쪽에 맞추는데 시험도 했어요. 100발 100중 맞춘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레이더에서 딱 보고 레이더에서 적국에서 미사일을 쐈다. 남한을 향해서 쐈다. 그러면 빵 쏘면 레이더에서 잡잖아요. 그럼 그 레이더에만 잡히면 100% 이 미사일을 그 파괴한다는 거예요.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사일 맞춘다는 거 여러분들 사드도 그렇지만 얼마나 참 이게 대단합니까? 미사일이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갈 적에 이게 맞춘다. 이게 바늘 오고 맞추는 식이면 바늘보다 좀 굵겠지만요, 이게 그런 식의 이게요.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속도가 있잖아요. 이게 뭐 마하로 가니까 음속으로 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걸 맞춘다, 폭발시킨다. 이건 참 대단한 이게 기술 아니에요. 이게 뭐 이스라엘의 아인돔이 있다리고 미국의 그 사드가 저 준비되어 있고 뭐 중국에도 사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뭐 이북에도 지금 평양 근방에 뭐 이번에 더 설치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러시아에서 군대 파병 오고 그거 설치했다 그러더라고 평양 근방에. 그 김정은이 뭐 일당들 그 뭐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정확한 아주 그 사드를 LCM을 사드 같은 거 그걸 개발에 성공했다. 근데 그거는데 10년 이상 걸렸다. 그걸 하는데 10년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뭐 1점 몇천억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아주 참 제가 볼 땐 그 이제 이거 개발됐으니까요. 이걸 이제 많이 촘촘히 이제 많이 설치해 놓으면 적국에서 미사일을 한국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걸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아지는 거죠. 또 미국 사드는 건 뭐 하나밖에 없지만요. 아주 원래 고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 갖다 많이 설치를 해요. 그러나 사드 같이 고고도까지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상층부까지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LCM 지금 만든 그 과학원에서 LCM2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드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사드보다도 더 빠를 수 있고 더 정확할 수 있고 그거 하죠. 그렇게 되면 세계 방산 요즘에 한국 방산이 아주 인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폴란드고 뭐 UAE고 뭐 사우디고 지금 현재 많이 수출 나가잖아요. 뭐 탱크라든지 뭐 이 K2 아주 인기 아니에요. 이게 많이 나가는데 그 LCM도 이렇게 했으니까 한국에 이제 이거 해달라고 이제 뭐 유럽이고 뭐 저 중동이고 뭐 이런 데서만 많이 또 한국에 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참 머리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개발하는데 여기 이 부서가 국방대원인데 이건 국방과학원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거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연구를 하는 연구단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원자력 발전소도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현대적에 저 고리 1호기 발전 여기 저 원자력 발전소가 대한민국에 처음 온 거 아니에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거 한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뭐 원전 알았습니까? 사람들이 원자력 하면 야 이거 뭐 일본에 떨어뜨리는 원자 핵폭탄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 아니었어요. 그게. 뭐 저도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참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항제철 그 철판 하나 못 만들던 그 미국의 깡통 미국의 철판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거 우리나라 쓰던 그 시대에 포철 포항제철을 만든 거 아닙니까? 박대준 그 회장 일본에서 끌어다가 해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은요 참 100년이 아니고 정말 뭐 500년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이에요. 지금 그 이후에 잘 먹고 잘 살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300명씩 있지만 여러분들 하는 거 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참 박정희 대통령은 참 영웅입니다. 영웅이에요. 세계적인 영웅입니다. 영웅. 그러니까 외국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사책에 다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상스럽게 무슨 장기 독재 정권을 저기 했느니 뭐했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 이념적으로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념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자기와 어떤 정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피해를 봤다. 뭐 그런 가족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봤으면 당연히 내가 그걸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하려고 하는 반성해서 다시 바꿔주는 잘 하려고 해야죠. 여기에 저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자기가 반성을 하고 자기를 좀 현재 내세우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좀 자중하고 그렇게 해야죠. 또 국민에 있는 이 한동훈 대표도 자중하고 반성하고 해야죠. 이걸 반성을 하지 않고 계속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뭔데면요. 그건 정치인이 아니고 그건 조폭 집단들이랑 마찬가지예요. 반성을 해야지 사람은. 아니 이거 이제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뭐 썼던지 본인이 썼던지 그 게시글을 썼으면 썼다. 안 썼으면 안 했다. 하나도 안 했다. 뭐 그러자면 뭐 썼다. 그러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결론을 지어야지. 언제까지 끌고 나갑니까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도요. 빨리빨리 재판을 하라 해가지고요. 빨리빨리 끝내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거고 양심에 가책받는 게 있으면요. 사퇴를 해요. 참 큰 그릇이 되란 말이야. 사퇴를 해요. 그래가지고 정치는 정치대로 잘 가도록 해야지. 이번에 그 예산 감액한 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보복이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그냥 잘못 없는 사람 때리는 겁니까? 그것도 모르죠. 박근혜 대통령도 아무 죄도 없는데 징역 못 때렸잖아요 그때. 그 징역 살고 나왔잖아요. 그거 모르지.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지난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있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도 부처에 남아 있고 뭐 판사들도 말이죠. 뭐 우리 법회인가 뭐 법회에 있는 사람들 뭐 세계 법회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해가지고 좀 그 야성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빨리 그 사람들 좀 반성을 해서
자기 개인 생각보다 또는 어떤 이념적 생각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자. 그렇게 일처리하자.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 살아도 인간같이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토요일날 주말 돼서 여러분들 쉬시는데요. 여러분 뭐 뉴스에 다 보셨겠지만 참 이거 LSM 그 방어 미사일 그 사드 같은 미사일 만든 거 뭐 아주 참 전 마음이 기쁩니다. 역시 우리나라 연구 과학자들이라든가 기업하는 사람들은 참 잘해요. 정치가 제일 후졌어. 정치가 아주 정치가 후졌어요. 이 정치부터 그냥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말이죠. 이거 뭐 기계에 뜯어 고치지 기계가 돼야. 아이고 하여튼 여러분이나 저나 한탄만 하다가 세월은 가고 언제 이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자랑스러운 정치권이다. 자랑스러운 사법부다. 자랑스러운 국민이다. 이렇게 하고 외국에 나서 어깨 피고 살 것인지 참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하튼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한국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 묘한 인생들이요. 묘한 인생들이요. 오늘 토요일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곤중왕TV의 곤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